60세 이후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혹시 60세가 넘으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3가지 검은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여러분 편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색 음식은 왠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심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검은 음식은 60대 이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을 막고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검은 음식을 섭취한 그룹에서 심장질환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는데도 왜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병원은 예방보다는 이미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검은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심장을 살리는 기적의 하얀 보석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귀한 건강 정보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왜 아무도 이 검은 음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들이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갈 일이 없이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험한 검은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정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은 약해지죠. 간 기능은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내려가고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검은 음식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음식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검은 음식에 들어있는 과당은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처리하기 어려운 독소가 됩니다. 젊을 때는 과당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처리되지 못한 과당은 지방으로 쌓아 지방간을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특정 음식에 다량 함유된 칼륨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했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칼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검은 음식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은 신장의 결석을 만들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양도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60세 이후에는 음식 선택이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검은 음식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하얀 보석을 선택하면 90세를 넘어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검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검은 음식은 바로 흑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흑설탕은 흔히 백설탕보다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60세 이후 여러분의 심장을 노리는 달콤한 독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흑설탕 역시 본질적으로는 설탕, 즉 당분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일부 미네랄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그 양은 극히 미미하며 95% 이상이 자당, 수크로스입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흑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백설탕과 거의 동일하게 2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해진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병은 물론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흑설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를 딱딱하게 만드는 노화 독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 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경화됩니다. 이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가는 직행열차와 같습니다. 피부에 쌓이면 주름이 깊어지고 뇌에 쌓이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흑설탕을 드셨겠지만 실제로는 노화와 질병을 앞당기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흑설탕과 백설탕의 혈당 지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설탕의 검은색을 보고 막연히 천연식품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흑설탕은 백탕을 정제한 후 다시 캐러멜 색소나 당미를 첨가하여 색을 낸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설탕과 화학 첨가물을 함께 드시고 계신 거죠.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62세의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흑설탕을 넣은 커피를 드시는 것이 낙이셨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흑설탕을 고집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늘 식후 혈당이 250을 넘었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까지 받으셨습니다. 흑설탕을 끊으신 후에야 비로소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흑설탕은 60세 이후 금기 식품임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검은 음식은 바로 콜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할 때 소화제 대신 콜라 한 잔을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60세 이후 심장에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콜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흡수가 훨씬 빨라 마시는 즉시 혈당을 수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는 췌장을 완전히 지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입니다. 이 인산 성분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 저장된 칼슘까지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뼈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60세 이후의 골다공증 위험을 극도로 높이는 주범인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콜라를 마신 여성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고관절 골절 위험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콜라는 심장뿐만 아니라 뼈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로 콜라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로 콜라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뇌를 속여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단맛은 느끼는데 실제 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지고 다음번에 진짜 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는 할당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의 캐러멜 색소 역시 최종 당화산물을 포함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흑설탕처럼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콜라는 음료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탕물의 인산, 카페인, 인공색소, 인공감미료를 섞은 화학 물질입니다. 60세 이후 약해진 신장과 간에 엄청난 해독 부담을 줍니다. 갈증이 날 때는 콜라 대신 깨끗한 물을 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심장과 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검은 음식은 바로 짜장면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예식 메뉴 중 하나입니다. 짜장면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거의 4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나트륨은 혈관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미 혈관 탄력이 떨어진 60세 이상에게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짜장면의 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여기에 춘장을 기름에 볶아 만든 소스는 고랄량, 고지방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밀가루, 소금, 그리고 기름을 한 그릇에 비벼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국 고혈압학회에서는 짜장면과 같은 고나트륨, 고지방 중식을 만성질환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한 날이니까 혹은 입맛이 없어서 짜장면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한 그릇이 당신의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분들 중 그날 점심에 짜장면을 드셨다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짜장면을 완전히 끊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면은 절반만 드시고 소스는 최대한 적게 비벼 드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오늘부터라도 짜장면은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검은 음식 3가지, 즉 흑설탕, 콜라, 그리고 짜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끊으셔도 여러분의 심장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60세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할 기적의 하얀 보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 추천하는 하얀 보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 일해백리, 라 불릴 만큼 100가지 이로움이 있는 식품입니다. 60세 이후 심장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보석은 없습니다. 마늘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알리신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빻을 때 생성되는데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으로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청소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 주듯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줍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마늘은 또한 천연 혈압 강화제입니다. 마늘 속 칼륨 성분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또 다른 장점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60세 이후 떨어지는 면역력을 보강하라 각종 감염과 암을 예방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한두 쪽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마늘을 빻거나 다진 후 실온에 10분 정도 두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게 한 뒤 요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혀 드시거나 흑마늘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심장을 원하신다면 마늘은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할 필수 보석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하얀 보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실로 대단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혈관 건강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은 크르세틴입니다. 이 크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특히 양파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크르세틴은 혈관 속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라 동맥 경화를 막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양파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 성분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식품입니다. 양파의 유화알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손발이 차거나 저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대학 병원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에게 3달간 매일 양파즙을 섭취하게 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20%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15% 증가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입니다. 양파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익혀 드셔도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오히려 가열하면 단맛이 강해져 먹기 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껍질에 크르세틴이 가장 많으므로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육수를 내거나 차로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양파 반 개가 당신의 심장을 20년 젊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하얀 보석은 바로 무입니다. 가을 무는 산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이자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60세 이후 약해진 소화 기능과 면역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무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소화 효소, 바로 디아스타제입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 소화를 촉진하여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식후 더부룩함을 없애줍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액 분비가 줄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잘 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몸 전체의 대사가 원활해지며 이는 심장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무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무의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더불어 무의 이소티오시아네트 성분은 강력한 항암 및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무 한 토막, 약 100g 정도입니다. 무는 생으로 무생채를 만들어 드시는 것이 소화효소를 가장 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맵지 않은 잇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국이나 조림으로 익혀 드셔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섭취하는 데 좋습니다. 무청, 즉 시래기 역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니 버리지 마시고 삶아서 나물이나 국으로 활용하세요. 소화가 편해야 심장도 편안합니다. 매일 무 한 조각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소화와 면역력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하얀 보석들을 60세 이후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 양파, 무라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이장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섭취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벽이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양파,
특히 생마늘과 생양파는 절대 아침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 강한 성분이 들어가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를 마친 직후입니다. 무 역시 소화효소가 풍부하므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소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섭취량입니다. 이 세 가지 하얀 보석을 모두 합쳐 하루 총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늘은 하루에 한두 쪽, 양파는 중간 크기 반개, 무는 약 100g, 즉 손바닥 두께의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데는 충분합니다. 셋째, 섭취 방법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을 극대화하려면 빻거나 다진 후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에 사용하세요. 양파는 껍질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으니 깨끗이 씻어 양파 껍질차로 끓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는 소화효소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생으로 무생채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최소 3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희석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마늘과 양파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식품 역시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 약효를 지나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물 섭취 시간과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보관 방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늘은 껍질을 까지 않은 채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양파는 껍질째망에 넣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는 잎을 잘라내고 신문지로 감싸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하얀 보석들의 좋은 성분이 혈관을 타고 몸 구석구석 퍼지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1시간에 한 잔씩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마지막으로 건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이 하얀 보석들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후 속은 편안했는지, 소화 상태는 어땠는지 기록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양과 섭취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8살의 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지만 몇 년 전부터 계단만 조금 올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은 위험 수준이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고 이 선생님 본인도 삶의 이력을 잃어가셨습니다. 방원약을 드시면서도 늘 불안해하셨죠. 저는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하얀 보석 3가지, 즉 마늘과 양파, 그리고 물을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흔한 채소들이 제 심장을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정확히 석 달 뒤 몰라보게 환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혈관을 막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분도 기억이 납니다. 10년 동안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드시던 72살의 김 할아버지셨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체하셨죠. 그분께는 특히 무의 효능을 강조하며 하얀 보석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 그분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속이 편해요. 밥이 넘어가요. 10년 만에 이런 적 처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란 치유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례처럼 하얀 보석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나 양파를 먹고 속이 쓰리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 생양파를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화 효소라도 과하면 이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 즉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마늘과 양파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식품 역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 약효를 지나치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물 섭취 시간과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물지만 양파나 마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하얀 보석을 드신 후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이지 의학적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검은 음식 3가지는 바로 흑설탕, 콜라, 그리고 짜장면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뼈를 약하게 하며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당장 섭취해야 할 심장을 살리는 기적의 하얀 보석 3가지는 바로 마늘, 양파, 그리고 무였습니다. 이 고마운 식품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소화를 도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검은 음식 3가지는 오늘부터 과감히 끊으시고 건강한 하얀 보석 3가지를 매일 여러분의 식탁에 꾸준히 올려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60세 이상의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부모님을, 당신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도 지금 이 순간 모르는 사이에 그 위험한 검은 음식을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열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건강한 웃음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굳은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위험한 검은 음식은 멀리하고 건강한 하얀 보석과 함께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아주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약속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힘든 수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하얀 보석들이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위험한 검은 음식은 피하고 건강한 하얀 보석을 챙겨 먹겠다고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0세까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